지금도 그날 오후를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을 때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진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귀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소식일까? 매번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심장은 조용히 내려앉곤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어요. 지은. 그녀는 몇 달 전에도 연락을 해왔던 건물주였습니다. 저에게 무료 청소를 부탁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그저 무연고 사망자의 집이라 생각했어요. 평범한 일을 한 번 더 맡았을 뿐이라 여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 씨. 제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 지은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뭔가 말을 고르는 듯한 낮고 불안한 숨소리였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 이번에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아주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속에 감춰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 또다시 어떤 죽음인가. 예감은 항상 맞았고 그게 더 무서웠어요. 무슨 일인가요?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어요. 지하 주차장 거기서 그 사람이 결국. 그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목 뒤로 차가운 기운이 쭉 올라왔어요. 혹시 돌아가신 건가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은 대답 대신 짧은 숨을 들이켰어요. 떨리는 숨소리였죠. 네, 맞아요. 죄송해요. 이런 연락을 자꾸 드려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가슴은 이미 꽉 조여들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사람이 살던 곳, 죽음.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서로 부딪히며 뒤엉켰어요. 어떻게 지하주차장에서? 제가 묻자 지은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로 어디도 갈 곳이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하나 가슴에 달고 말하는 사람 같았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으로 차갑게 흘러들어왔어요. 그날 통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평소처럼 조용했고 햇빛은 따뜻했어요. 그런데 제 안은 이상하리만큼 싸늘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제 가족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항상 가족이 떠올랐어요. 저는 1995년쯤 꽤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두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술과 빚 때문에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말했죠. 사람은 결국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그 말이 그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무너졌던 날도 선명합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어느 겨울, 바람은 매섭게 불었고 어머니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손등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생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아요. 천천히, 오래도록 안에서부터 조금씩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 기억들이 제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유품 정리라는 일을 선택한 것도 그렇게 버려지고 잊힌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였어요. 그래서 지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꺼질 듯한 힘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흔들림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지은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녀는 긴 코트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서 있었어요. 눈밑은 지쳐 보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녀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은 계속 떨어지듯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진 사람처럼. 그 사람 제 지인이었어요. 지인이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끝이 흐르고 미세하게 흔들렸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인이라면 어떤 관계였나요? 지은은 잠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옛날에 진짜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아주 가까웠던. 그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손등으로 서둘러 눈가를 훔쳤지만 감춰지지 않았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못했습니다. 그녀 얼굴에는 질문을 거부하는 표정이 떠 있었어요.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겨우 짜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 제가 지하 주차장에 있게 했어요.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턱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큰 돌을 안겨준 것처럼.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땐 그냥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녀의 어깨가 무너진 듯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또다시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 일은 단순한 청소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상처, 관계, 죄책감, 그리고 오래된 감정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 섰을 때 제 다리는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차가 한 대도 들어오지 않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입구는 어둡게 벌어진 동굴 같았어요.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여기에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계속 꼼지락거렸고 눈은 지하를 내려다보지 못한 채 허공만 보고 있었어요. 불안함이 온몸에서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죠. 제가 말하자 지은은 고개를 아주 느리게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발밑에서 축축한 소리가 났습니다. 머리 위의 형광등은 깜빡이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숨이 막히는 듯 희미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사람이 살았다고? 그때 갑자기 지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깨가 움찔하고 흔들렸어요. 잠시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늘처럼 가늘고 떨렸습니다.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본 자리라서 그 사람이. 그 말에 제 심장도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가까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먼저 보고 올게요. 그 말에 지은은 아주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벽 쪽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은 불규칙하게 끊어졌어요. 지하 바닥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더 무겁고 더 차가웠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랫동안 닫힌 공간만이 갖는 눅눅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저는 헛기침을 하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았습니다. 지하 한 켠,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밝은 이상하게 정돈된 공간.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방처럼 만들려고 한 것처럼 벽이 세워져 있고 문도 달려 있었어요.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함이 내려갔어요. 이건 그냥 임시 쉼터가 아니라 진짜 집이었구나. 문을 밀어보려던 순간 지은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지은 씨가요?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으려 했지만 그 표정은 금방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 갈 데가 없다고 했거든요. 잠깐만 머물겠다고 했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그녀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지며 금방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 순간 휘익 차가운 공기가 얼굴로 훅 밀려왔어요. 몸이 순간 움찔하고 뒤로 젖혀졌습니다. 방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고 놀랍게도 깨끗했습니다. 벽은 샌드위치 패널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얇은 매트가 깔려 있었어요. 서랍 몇 개, 정리된 박스들, 쌓아둔 물건들. 이건 누군가가 정말로 살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저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였습니다. 벽 구석에 놓인 작은 텀블러 하나, 바닥에는 접혀 있는 얇은 이불, 서랍 위엔 빈 커피 캔과 영수증이 몇 장, 그리고 딱 한 장의 사진. 남자 한 명과 고양이. 고양이는 남자의 무릎에 앉아 있고 남자는 아주 조용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세게 울렸습니다. 아, 이 사람. 살아있을 때 이렇게 웃었구나. 그때 뒤에서 지은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고양이 아직 있어요. 나가지도 않고 자리만 지켜요. 저는 사진을 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그 남자와 함께 지냈던 거죠?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네. 그 사람 혼자였거든요.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마지막에 제가 유일했어요. 그녀의 고백이 끝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슬픔, 분노, 후회, 답답함. 모두 뒤섞여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방을 더 살피다가 저는 문 앞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모서리가 구겨지고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지은,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도 잠시 막히듯 멈췄습니다. 뒤에서 지은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예요. 저한테 보라고 둔 것 같아요. 그녀의 어깨가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책, 슬픔, 후회. 그게 다 뒤섞여 표정 위로 쏟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 그 사람과 정말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에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하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이 한꺼번에 제 어깨 위로 떨어지는 듯 했어요. 심장은 쿵 울리고 귀 안에서 바람 소리처럼 웅웅 울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지은의 떨림, 죄책감, 애매한 말투, 불안한 눈빛,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라는 비정상적인 선택. 저는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전 남편이라면 왜 이런 곳에서.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반짝거렸죠. 그 이야기를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더 어두울지도 모른다는 걸. 지은의 입에서 전 남편이에요. 라는 말이 나온 순간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말라붙었고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눈앞의 어둠이 갑자기 더 깊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 제 목소리는 아주 낮고 갈라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입술은 떨리고 눈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네, 제 남편이었어요. 예전에.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금방 호흡이 흐트러졌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들썩이고 손이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라도 쓰러질까 걱정돼서였어요. 지은 씨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친 감정이 쿵쿵 울렸습니다. 지은은 벽에 기대몸을 붙인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슬픔, 분노, 답답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뜨거운 무언가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럼 지하에 있게 했던 것도?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이 크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아주 낮고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진짜 잠깐만 있으라고. 제가 다시 생각 정리할 때까지만.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고 억눌린 울음이 새어나왔어요. 근데 계속 거기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밖으로 보내지도 못하고 다시 들여보내지도 못하고. 그 말에 저의 가슴이 철렁 떨어졌습니다. 도망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그저 어중간한 상태. 그게 누군가의 삶을 잠식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가 조심히 물었습니다. 지은 씨가 왜 그렇게까지 고민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지은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입술을 깨문 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옛날엔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착했고 저를 많이 사랑해줬고. 근데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깊은 상처를 꺼내놓는 표정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무너졌어요. 직장을 잃고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자신을 계속 미워했어요. 저까지 힘들게 됐어요. 그녀는 손끝을 꽉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혼하게 됐고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은 계속 제 주변에 머물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니까.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물방울이 반짝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사람을 계속 도와야 하나. 아니면 완전히 끊어야 하나. 매일 고민했어요. 그녀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한 줄이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미루다가 결국 그 사람은 여기서.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울음이 차오르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하의 정막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 씨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겠어요. 지은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 슬픔, 그리고 오랫동안 눌러온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 나쁜 사람인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 질문은 나를 향한 질문 같기도 세계를 향한 울부짖음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상황의 섣부른 위로는 오히려 잔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가장 위험한 감정의 끝에 서 있었으니까요. 지은 씨, 제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완전히 망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지은은 고개를 떨구었지만 눈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가장 아픈 사실을 대면하지 못하고 미루는 것. 그건 때로는 누군가를 깊이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지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너무 지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말에 지은의 어깨가 크게 흔들리며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은 죄책감과 슬픔과 오래된 후회의 무게가 섞인 소리였습니다. 지하 깊숙한 벽에 부딪혀 울리는 것처럼 저에게도 크게 와닿았어요. 그 순간 지하 복도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추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양이였습니다. 남자가 생전에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그 고양이. 고양이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레 방 안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잠든 듯한 방을 바라봤어요.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또다시 먹먹해졌습니다. 이 고양이는 주인이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지은은 고양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또 한 번 흐르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그녀는 고양이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이 지하 공간은 그저 하나의 죽음 현장이 아니라 소리 없는 또 하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진실의 시작이라는 걸.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조금씩 식어갈 때쯤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천천히 감정의 물결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상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지은은 고양이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울음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금방이라도 다시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그런 지은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지은 씨, 제가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고양이 털을 쓰다듬고 있었는데 손끝은 여전히 작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 원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부서질 듯 했습니다. 저보다 더 성실했고, 더 따뜻했고, 사소한 것도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산산이 부서진 기억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삶이 한 번에 무너졌어요. 직장을 잃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계속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붙잡으려고 했어요. 진짜로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저를 향해 미안한 얼굴만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미안하다고만 말했어요. 그녀의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국 지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고양이는 그런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의 옆에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을 나간 건가요? 제가 묻자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잠시만 떨어져 지내자고. 그러면 서로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은의 목소리가 바람에 꺼지는 불씨처럼 약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끈을 끊는 말이었나 봐요.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가슴을 세게 맞은 듯 멈칫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사람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져. 그 말이 지하의 공기 속에서 다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갈 데가 없다고. 정말 잠시만 머물 수 있냐고. 그래서 이 지하를 허락한 거예요. 그녀는 이마를 짚은 채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잠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신 차리면 다시 일어나겠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지나니까 저도 무서워졌어요. 무서웠다고요? 제가 조용히 묻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그 사람이 제 삶 안으로 들어올까봐. 제가 또 무너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 말은 그녀가 얼마나 긴 시간 혼자 흔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에게 잊힌 사람이었지만 지은에게는 여전히 너무 가까운 사람이었죠. 너무 가까워서 더 멀어지고 싶었던 관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지내게 된 거군요.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내보내지도 못하고 받아주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생긴 게 아니구나. 가난, 상실, 두려움, 미루는 선택, 그리고 서로에게 남은 미묘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사람의 삶을 눌러왔던 것이죠. 방 안구석에는 그 남자가 정성스럽게 모아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공구들, 깨끗이 접힌 옷 몇 벌, 비닐봉지 안에 정리된 음식들, 그리고 종이에 적힌 작은 메모들. 오늘은 나아질 거다. 기회가 오면 다시 일해야지. 지은을 귀찮게 하지 말자. 저는 그 메모들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라는 절망 속에서도 어딘가로 다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거죠. 지은은 그 메모들을 직접 보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혼자 이렇게 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지은 씨를 더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혼자 버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은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끝까지 못 도와줬어요. 그녀의 울음은 지하의 벽에 부딪혀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삶은 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항상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균열을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친 사람들은 언젠가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
그 순간 저는 가장 아프고도 냉정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금씩 무너져 온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는 것. 지하 주차장을 나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그 방 한가운데 남자가 남긴 메모들과 그가 쓰던 컵, 고양이가 외롭게 지키던 자리들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닫자 낡은 금속 문에서 끼익하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마치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건물 입구 근처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하며 숨을 가눌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소리는 마치 종이처럼 얇고 부서지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답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누구도 쉽게 정답을 말할 수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 지금은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미 많이 견뎠고 많이 버텼어요. 그 말에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 사람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 끝에는 버렸다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게 숨어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은 씨 혼자 책임질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고양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양이는 낯선 품이 불편한지 몸을 살짝 움찔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의 팔 안에서 조용히 몸을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계속 돌보면 될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 남자분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지은의 얼굴에 아주 조그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작아서 금방 사라질 만큼의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느껴졌어요. 밖으로 나오자 차갑던 지하의 공기와는 다른 조용한 도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햇빛은 흐렸지만 어둠에 갇혀있던 지하에 비하면 충분히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깊은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아주 조용하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무너뜨리고 다시 조금씩 붙잡아주는 어려운 관계의 기록이었습니다. 누구도 100% 잘못이 아니었고 누구도 100% 옳지 않았던 이야기. 그런데 결국 두 사람 모두가 외로움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그걸 확인하고 돌아서는 지금 제 가슴은 이상할 만큼 뜨겁고 아팠습니다. 지은은 고양이를 안고 조용히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답은 차차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지은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그 말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약한 다짐이었지만 분명히 그녀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지은이 떠나고 난 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주변이 고요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또 한 명을 그러면 안 되는 세상으로 떠나보내는구나.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생겨났어요. 나는 단지 청소를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고 붙잡는 사람이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작은 이름들을 내가 대신 기억해주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자리, 당신이 남긴 고양이, 당신이 남긴 메모, 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딘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그런 목소리.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